그래서 따로 프로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인사분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필요한 얘기는 강의 끝나고 우리 모임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산업은행에 30년 근무를 한 재무통입니다만 오늘 갑자기 역사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는 동안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우리 역사 의식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통일과 세계 평화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역사를 좀 나름대로 깊이 해보려는데 감히 이렇게 중국의 고대사는 한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유고를 가지고 다른 것은 문구를 가지고 이쪽이 수도다 이쪽이 무슨 성이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울질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명쾌한 대답이 이와 같은 해답이 나오는 걸 제 나름대로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와 같은 커다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사실 한 150개 정도 됩니다. PPT가.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줄여서 80여 장을 만들었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사실은 24장을 가지고 PPT가 안 돼야 24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한번 PPT를 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데 막상 이게 시간을 얻고 나니까 또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를 1시간짜리로 그냥 줄줄이 빨리빨리 그냥 대충 넘어갈 거냐 아니면 좀 제대로 이게 할 거냐 이것이 저한테는 왜 오준 박사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서 1시간 안에 1시간을 채우느냐 아니면 저는 이게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85분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또 모자르면 또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쭉 넘어가고 또는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조금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요, 저희 모임에서는 예를 들어 역사 강좌만 가지고 계속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역사에 흥미 없는 사람은 안 와요, 이 모임에. 여기는 그때마다 시대를 바꾸는데, 그러면 하나의 강좌 갖다가 여러 번 강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모임에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분과 강좌를 열면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여 그게 저도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앞에 주제로 제 앞에 타이틀은 제가 사이버국회를 운영하면서 민족 정신을 같이 하나로 모아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이버국회에도 이와 같은 홍익 운동 공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강좌 내용을 좀 넣고 있는데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글은 바로 거기서 인용한 겁니다. 설명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저쪽에도 좀 이것도 좀 지워주고. 근데 이게 지우는데 또 자꾸 쓰는데 이거. 시간 가면 없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동북공정을 시작해서 우리 역사를 전부 갉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고구려는 당연히 중국 일부고, 그 다음에 발해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마늘과 공,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달라붙어야 돼. 예, 한번 넘어가시죠. 이렇게 곰과 쑥과 마늘, 그리고 예. 강의에 맞춰가지고 발판 불러요. 네. 이게 흑며, 그 다음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이 만주에 있는 만천성에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상징인 단군 흑며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다는 바로 백두산도 이와 같이 자기네 성지화를 서들고 있죠. 그런데 바로 1997년도에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울레가 1963년도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자리에서 바로 오조선과 고구려 발해는 조선족의 역사다. 그거는 역사가 아니고 유물로서 알 수 있다. 이거 뭐 X표. 그게 안 되죠. 자꾸 안 오겠다 이거. 예, 유물로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나라 청나라가 북쪽에서 중국을 지배하러 내려갔죠. 그래서 강토가 넓어지는 바람에 한민족의 주체가 좀 약해져서 본인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바로 유물로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유물과 우리 한민족의 유물이 단단히 바로 대표적인 오조선 강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세계 7만 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4만 기가 70%가량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력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산동반도와 큐슈를 포함해서 아주 강력에 걸쳐서 그러니까 고인돌 저기 또 나오는 거 예. 이 고인돌 소개는 또 넘어가죠. 이와 같은 구장품들이 있는데 아주 넓은 영역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청동금, 세형, 동금, 화형 동금이 이와 같이 많이 또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데 그 지역이 아까 지역하고 거의 뭐 같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당군 조선의 복식이라 해서 아주 이 지역은 독특한 복식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옷과 가죽실. 옛날에 오조선이 어렵게 산 걸로 생각하지만 옷에는 구슬과 단추, 고리 등의 장식을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장식을 하고 몸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가락지. 저는 유럽의 거성 문화는 바로 노예 문화지만 우리의 문화는 이와 같이 가정을 소중하게 하는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몇 가지의 예를 들었을 때 오조선의 강력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물로 추적해본 오조선 강력이 이런데 이것이 바로 주울레 총리와 견해가 일단은 일치한다고 본다. 다음. 그런데 우리 역사의 현실은 어떤가요? 당군조선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보면 북한계는 47대 당군의 이름을 종합해서 당군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학계는 당군을 신하라고 계속 우기고 우리의 역사를 3, 4세기로 이건 세계적으로 3, 4세기 이런 나라에서 3, 4세기의 문화를 시작했다,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나라가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한국의 학계는 그 얘기를 받아서 오조선은 인정을 하면서도 부족국가에 불과하다. 아주 미개한
국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런 말로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아직 교과서에도 이렇게 8세기에나 청동기 문명이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사이토 총독이 말하자면 우리 민족은 민족 정신이 하도 강해서 일본이 통치를 하려도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바꿔서 자기 조상들을 멸시하는 풍조를 만들어야만 이 나라를 오래 통치하겠다는 정신에 의해서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형편없이 만들기 위해서 조선 역사 편수를 통해서 한반도의 역사를 아주 형편없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이고, 독립운동을 한 핵심이야말로 바로 우리 민족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 편수회를 하는데, 바로 단군을 신화하고 강도사관, 강도 안에서 침략만 당한 민족이라는 약한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싸움만 하는 무능부패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했죠. 그래서 큰 그 지리상으로 말하자면 한사군을 한반도 안에 설치해서 한나라의 지배가 태초부터 시작부터 있어 왔다는 아주 이런 지도, 그리고 또 만리장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한반도 안에 표현까지 연결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보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병도가 계속 부인을 했지만 마지막에 죽어가는 마당에서 그거는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의 국조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양반 물금하게 로망이 들어서 헛소리 한 거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그의 후예들은, 그 사람에게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직 단군조선이라 그러면 신화라 그러고 아직도 연구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건너간 지도 이미 70년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이와 같은 사상을 쥐고 있다고, 이거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1976년도에 평양에서 묘를 하나 켰는데 바로 유주자사입니다. 유주자사가 13명의 태수한테 정부 보호를 받는 곳인데, 이 주인이 어디에 출신이냐? 바로 평양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유주자사의 13명의 태수의 묘가, 태수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황하강 깊숙이까지 이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도 유주자사 신의 묘에 대해서 일본은 고구려의 강력이 그만큼 되었다는 측면이니까 이거 충분히 한번 생각할 볼만하다. 그리고 북한도 그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의 서울대학교 고고학 교수는 그거 명문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믿냐? 혹시 중국인이 와서 무덤을 만들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의 왜곡이 심한 때문에 우리의 국조의 당군의 목을 이렇게 치는 당군의 현실, 역사 왜곡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바로 마지막 총통 아베가 내가 장담컨대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컨대 조선민족이 제정신을 차려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도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고 노예사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한민족의 영광을 되살리지 않으면 다시 일본의 속국의 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왜곡. 중국은 끊임없이 왜곡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유물을 가지고 밝힌 바로 하면은 이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역사입니다. 그냥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청필스러운 거는 빼고 자기들이 뭔가 얼굴을 세울 만한 것만 골라서 그것만 가지고 자기네 역사라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제 설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화사상과 이와 같은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왜곡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된가 하면은 우리가 각종 주얼라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역사가 많이 소실됐는데 최근에 갑자기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개방시대 덕분에 관광지에 손님을 유치하려고 우리 지역에 이런 유물이 있다. 그러고 한 것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염성시의 몽룡탑이라는 건데요. 이 몽룡탑이라는 게 여기에 텔레비 방송에 나왔고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관광지 아니라 인터넷에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영계소문의 격전지입니다. 영계섬은 여러분 중국의 그 아시죠? 거기에 영계소문이 중요한 인사를 등장하죠. 영계소문의 격전지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싸우던 걸로 아는데 바로 이 요즘 하고 보니까 말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 깊숙한 곳에 격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당태종의 희망이 정사함지죠. 여기가 당태종이 호위에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소림기가 이게 아주 연패를 했다. 그리고 5번이 바로 몽룡탑이라는 겁니다. 몽룡탑의 스토리를 보면 당태종이 고구려에 쫓겨가지고 막 황급하게 도달하다 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얼른 몸을 숨겨가지고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구려 공사가 말을 타고 딱 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우물에 거미줄이 쳐졌다 이거. 몽룡이라는 게 이게 거미줄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추격을 간 사이에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여기 기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려성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죠. 이 유주좌사의 점령 지역이 이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이후에 영계소문이 강한 강령을 통해서 당태종과 다투다가 이 전역을 붙었다. 이런 거를 요즘 그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비로소 정말 알 수 있는 대단한 이제 역사를 숨길 수가 사실 없습니다. 더 정말 대단한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의 비밀은 20만 건의 일제가 압수하고 부풀고 그렇지만 우리의 남겨진 상고사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글을 쓴 글이 모여져 있지만 한단곡이라든지 이렇지만 이런 것을 전부 다 현대 식민사학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주 그 고려시대부터 관에 상당한 일을 하신 공문이 있는 분들의 자손들이 집안 내외로 소중한 자료를 엮었다가 그것이 오늘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상당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꾸미면서 역사적인
어떤 탐상고기에만 의존해서는 너무 우리 것만을 너무 얘기한다고 할까봐 중국 자료와 중국 역사책과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많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3년도에 중국인들이 세계 고고학자들 100여 명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중국 국방의 고대 문화 국제 학술 연토회. 이게 바로 이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의 발굴이죠. 그래서 이 문명이 바로 동방 고대 문명의 발현지이면서 세계 문명의 창시 문화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인들이 자기네 강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동이족의 문화죠. 이 문화는 바로 이집트나 바비론의 문화보다도 2000년이 앞선 중국의 항아강 유역보다도 2000년을 앞선 세계 태초의 문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예 문명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공문화, 이와 같은 소문화. 여기는 이 청동기 문화의 상당 부분은 BC 2400년, 이게 언제입니까? 당군에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문화라는 것이 백두산 인근입니다. 바로 당군의 개국 시기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황하강 유역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이 황하강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 이 위에 있는 문명보다 400년이나 뒤에 나타난다. 여러분 400년이라 그러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또 문화가 바로 BC 4700년 전, 그러면 8000년 전 유적이 옥문화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채도기, 옥기, 많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요한 문명의 지역을 볼까요? 이게 바로 빨간 점이 홍산 문명이고 이 동그란 것이 선홍산입니다. 바로 그 지역은 바로 앞에 얘기한 홍산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군 세기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선홍산이라고 하는 건 한웅 시대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대 그 아주 선진 문명이 이 남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도처에 뿌리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중국 자료입니다. 우리는 자료 접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이 만주 지역에 고도의 세계 최초의 문명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연대가 환웅의 배달국과 당군 조선의 강력의 시기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 아까 유물로 본 고조선, 당군 조선의 강력과 아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민족이 인류 문명의 시원이었다는 유네스코의 최근의 발표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 위대한 유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송화문화는 BC 6200년이니까 62세기니까 82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웅 시대의 거의 고문가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조선 문화가 이어지는 문화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장 세계에서 높은 문명이 바로 이 자리에 대량으로 발견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인종학적인 면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한인시대가 8000 BC 71세기 7000년 9000년 전인데 그 다음에는 3800년 전이라 그러면 거의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건 이 시대와 이 시대가 거의 아우르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명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문화가 홍산문명이라고 여기서 발굴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송화문화라는 대투산 인근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 지역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원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가 평원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남쪽으로 가면 이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동기 철기의 고급 문명이 발달된 문명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명은 이쪽이 산지 고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가기가 쉽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면 이 철기 문명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철기 문명이 가는 곳이 지배 문명이 생깁니다. 옛날에 스파이 인종이 이집트를 쳐들어갔을 때 청동봉으로 방패를 하니까 치니까 칼이 뚝 부러지잖아요. 그럼 철기 문명 시대가 철기의 주인이 지배하고 가락국이 휴슈를 건너가서 철기를 가지고 기마 철기를 가지고 하니까 왕국이 새롭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철기 문명이 고도에 발전된 문명이 서서히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 넓은 평원에 무주 공산 지역을 자연스럽게 점령하는데 우리가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신, 평화로운 세계를 이끄는 철학을 가지고 다스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넓은 오랫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또 나타납니다. 이 고인돌은 산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해변으로 계속 따라서 물론 이 규슈 지역에도 고인돌이 나타나지만 그다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시안 피라미드와 규슈의 오키나와의 해저 피라미드가 얼마 전에 발견됐죠. 이런 피라미드도 근처에 있는데 하나의 이 지역을 하나의 고도에 발달된 문명의 후광을 입은 나라권적이라고 일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서 다음 청동기 세계 청동기와 신석기 문명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 평원은 신석기 문명 지역이고 청동기 문명은 북방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면 이 고도의 문명이 여기서 옛날에는 이쪽에서 인종이 이동해 왔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지역에 발달된 문명이 몇백 년 터키가 돌골이죠. 돌골 인종이 여기에서부터 고구려와 연합 세력을 하다가 건너가서 터키를 만드는 것이 400년 이동이 걸렸다 보면 이거 뭐 몇천 년 동안에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그 청동기 문화권이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이것이 아래쪽과 옆쪽으로 가서 세계 각지에 문명의 꽃을 피웠다는 가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 이것도 하나의 이상하게 벨트가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의 민족은 이런 북방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또 가정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인종 지도입니다. 이게 바로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인종 계열이 바로 이 카스피의 여기 사우드니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깊숙하게 하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도 상당히 인접해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반면에 중국 인종들은 조금 이제 이 북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형성된 고도의 문명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중국 인종이 다른 인종을 지배했다. 그런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저는 이 그림으로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학자가 이와 같은 민족 이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파미르 공원에는 춤추고 노래를 좋아하는 황색인종이 녹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이 햇빛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서 천산과 알타이 산맥에 살다가 알타이 쪽이라고 했는데 차츰 동으로 이설해서 몽고 사막에서 분포되다 9,000년 전에 적봉시와 이쪽 풍류와 이쪽 만족 지역의 문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만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 잠깐 한단고기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미르산 밑에 한인의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다 아시죠?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뭐 비항국, 양국, 일흥국, 우루국, 뭐 여러 나라들이 수밀국 다 이렇게 포함되어 등등으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중국 사회도 이와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죠. 2만리가 아니라 3만리. 그래요?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역사에도 전혀 이제 낭설은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유추해 보면 한국의 강력은 이렇게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강력에 동서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이후로 배달국이 어디로 오느냐 중국 지역에 많이 침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지도를 이게 중국의 역사 측에서 연사합니다. 중국에 가면 도처의 옛날 유적 속에 유적이나 지도 속에는 도의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도처에 있지만 여기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름들도 사실은 동의적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여기가 평야입니다. 사실 평야는 이 이집트 문명에서도 그렇지만 나일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선합니다. 풍요로우니까 풍요를 즐기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방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북나일강 민족이 수렵을 하다가 무기를 갖고 와서 남쪽 나일강을 해서 왕국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야 지역에는 무주동산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문명이 내려와서 문명국가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족이 사방에 역사 속에서도 중국 역사에서 중국에 여러 가지 이족이 살았다. 그리고 중국의 동이족은 산동반도에도 뭐 이런저런 수도 낙양까지도 차지하고 뭐 아주 고처에 오버. 그러면 아무튼 이 중국 역사에서 동이족을 빼면 없을 정도로 아주 동이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예. 지금 근데
중국 역사 속에서도 사망오제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따져보면 이 전부 다 동이족 출신입니다. 아이고, 이강원 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인 하다가 요즘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상이라는 사람들을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지도가 어디 있냐? 이것도 중국 지도에, 역사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항복대전을 황제와 시우가 싸우는데, 이 평야를 지배하고 있던 구려국의 시우왕은 북쪽의 산간지방에 있는 탕몽으로 황제를 잡고 쳐들어갑니다. 그럼 뭡니까? 이 대평원을 지배하는 지배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려국이자. 바로 대달국이죠. 그렇게 이렇게 넓은 평야 지역을 지배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이 동족. 산간 속에서 전쟁을 해서 이게 이겼네 졌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도에서 바로 평원을 지배한 것이 바로 동족입니다. 그리고 시우천왕이 활동 무대는 그야말로 아주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서 우리 저 월드컵 때 뭡니까? 누굴 악마를 열심히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조상 치유를 왜 여기서 외쳐? 바로 치유의 이 동상이 바로 삼묘족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평원 지역을 통치한 민족, 민족이 바로 이 동이족이라는 거죠. 네. 이 중국의 역사 속에 치유는 구려임금, 아까 나왔죠? 구려임금, 치유는 천자의 이름이다. 천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통치자 아닙니까? 삼면적에서 나왔고, 구려의 후손이 동생. 구려는 계속 강성해가지고, 아무튼 내부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지만, 아주 세력이 강성했다. 이것이 중국 역사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보면 배달국은 바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여기서 일어나서 이 중국의 평원 지역을 통치를 한 그런 대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당뇨조선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량지 교수, 대만의 서량지 교수가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바로는 4,000년 전에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족은 중국에 안 살았던 거야. 사실 한족이 뭐냐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원, 북부, 남부를 이미 묘족이 묘족이라는 게 바로 치유를 대표하는 고인들. 한족이 중국에 들어온 뒤에 점점 더 서로 접촉이 늘어났고, 은나라 이전과 주나라 때에도 동이들의 활동 무대는 실로 오늘날 중국 전체를 다 할 정도 됐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상동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달국을 지나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는데, 조선의 당군조선의 건국 시기가 당요하고 같다가 그렇죠? 당요 시기를 바로 요라는 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은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삼동성이 여기죠. 평원을 전부 지배한 민족이 하고, 이게 말하자면 당군조선이 배달국의 강토를 후려를 다 인수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도산회의라는 것이 중국 역사에서 나타났다. 그 도산회의가 도산이 바로 여기고, 수문에 사군과 만나서 하고, 순임금한테도 이쪽 컨트롤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좀 위임했다. 이런 나오죠. 태자 부르를 도산에 파견해서 우사군과 만나서 오행 취수를 선하고, 순임금을 하여금 회대 지역에 제후들을 살피게 하고, 천자가 누구냐? 당군이 5년마다 한 번씩 순수하는데 바로 도난의 낭야성입니다. 낭야성에서 조군을 받았다. 아까 그 시우천왕이 중국을 전체 통치하는 지역을 이 당군조선이 이어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이익이 안 되는데, 요수는 조그만 변방에 하나의 운읍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죠?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요순을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하와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평원에서 이거 지도 사실은 배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유적 터를 발굴하니까 지배 강력이 이거라는 것을 중국 역사 지도 책에 그린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요만큼 해.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뭡니까? 평야입니다. 평야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이 평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고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이 하나라가 자기네 중국 쪽에 최고니까 하와족이라는 이름 붙였습니까? 근데 이 평원을 지배한 나라가, 큰 나라가, 대국이 이 나라에 영향을 안 줬겠느냐. 우리 한나라는 이 나라를 계속 컨트롤하고, 이게는 제국의 군사죠. 하나라, 요순 지역도 여기 이쪽입니다. 요순 조그만 지역. 왜 그럴까요? 평야 지역을 얘기하면 자기네들 뭐 지배를 했다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야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빼고 얘기하려니까 아주 산속에 있는 조그만 그 나라 같은 지역 같은 그거를 기준해서 자기네 그 나라에, 말이야 한족이라 하는 것도 한나라가 나중에 생긴 다음에 얘기고, 하나를 기초해가지고 자기네 중국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사기죠. 전체를 점령한 건 얘기 안 하고 산속에 파묻혀서 뭐 옴지락거린 거를 자기네 민족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치우쳐나가 받아들이고, 황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순도 서방 쪽에 귀퉁이의 땅이고, 하나라도 서쪽 변방이죠. 이 동이조선 중앙 변방인데, 이 동이족이 어느 나라인지 표시를 안 해요.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조선입니다. 이거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왜냐? 조선이 여기 들어먹었다 그러면 자기네 중국이라는 실체가, 역사적인 실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은나라가 하나를 멸망시키고 하는데, 이 은나라가 북방에서 이렇게 이동해 와서 하나를 멸망시키고 도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 산 속에 이 여기서 오물쩍오물쩍 한 거를 자기네들의 그 중심 그 어떤 적으려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는 나와 있어요. 동의문화권. 도대체 동의문화권이 뭡니까? 동의는 뭐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을 하지 않는 사기 같은 중국 사기가 바로 이 조선의 지배를 숨기려니까 산속민족 조그만 걸로 이어져서 하화족이라는 하나라를 근거로 해서 결국 자기네 민족이라고 외치다가 기자조선을 끊임없이 조선을 왕으로 평해가지고 우리 당군조선은 기자조선으로 대체된 거가 지금 기자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나 은나라가 이렇게 이리로 와서 은에 뭐냐면 정서로 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여기서 왕상한다 그리고 조선으로 갔다. 이 조선이 여기서 이 바다를 건너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조선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있다가 이 요제하고 후손들의 유물이 이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정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서 피해서 갔다. 조선으로 귀신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가 조선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조선이니까 좀 길을 건너서 왜냐? 은나라는 동이주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주나라한테 굴복하는 것보다는 같은 민족한테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주나라가 너 내 조선 임금으로 할게. 나중에 지도에 나오지만 여기에 조선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조선이 다가 아니라 조선의 강토가 워낙 큰데 그 어떤 도읍지나 성이 있으면 거기다 이름을 조선이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강력은 이 지도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토야 지역을 더 내주세요. 그래서 이 당군조선은 시작부터 배달국의 구역을 다 통일해서 당군이 모든 강력을 승계한 걸로 판단국이 나타났죠. 그래서 만, 시안, 비난, 변한이라는 세 왕국을 통해서 다스렸는데 바로 치두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치우의 후손을 시켜서 통치하게 했다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의 강력은 엄청나게 넓은 강력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시안성에서 옛날에 그 중국군하고 국민군하고 싸울 때 미국 정찰, 항공 정찰가 촬영을 하는데 이 평야 지역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가니까 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항공사진을 찍어보니까 피라미드를 떠나. 그래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를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서 물 발굴을 딱 하고 보니까 이거 조사구나. 이 땅이 바로 은나라 땅이나 하나가 땅이 그 동을 약간데
지역,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 또 그걸 열고 보니까 제 짐작에 지금 이제까지의 그 흐름으로 봐서 바로 이 강역을 평야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당군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너 이래라 뭐 보고서를 아이고 천자님 폐하해가면서 당군조선을 열심히 모시던 기록이 그 안에서 나오니 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로 여기가 시안인데 여기가 바로 항아리같이 이 방어당과 여기 내려오는 이 속에 함부로 들어가는 구멍은 적고 그 안에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항아리같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나 그 주변의 산간지역에는 거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와 같은 이 지리적인 어떤 그 방어가 유리한 지역에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밀려 내려오는 것이 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주나라라. 그래서 주나라가 드디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깊숙한 쪽에서 밖으로 평야 지역을 새로운 무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훈련을 되게 받아가지고 와서 바로 이 시도가 맞아 충추 전국 시대의 후기에 해당되는 비로소 이 넓은 강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주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평야가 현재 중국 지도에는 주인이 없는 국민문화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는데 비로소 이게 동이족의 지배권이 물러나온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자기네 이것도 다 중국 지역이라면 요 지역이 하나라 강토라고 자기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넓혔지만 하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주나라 초기와 중기가 이게 충추 중기, 전국 중기, 전국 중기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 이 위에는 아직도 조선이 지배하던. 그 다음에 전국 말기에 가서도요. 이 중국의 이 만리장성 강역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발해 산동반도 지역하고 거의 요 때는 산동반도 지역이 아직 강역이 아직도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로 이 몇백 년 동안 주나라가 확장되어 갔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림으로 대충 확장 경로를 표시해 보면 바로 하는 이렇게 되고 은나라는 뭐 조금 넓었다 뭐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초비 뭐 이렇게 확산되어서 차츰차츰 동의의 간격이 허서되니까 이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틈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해안과 만주 한민족의 근원과 많이 통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끊임없는 그 연나라의 그 강력이라고 이 연나라하고 이 끊임없는 싸움이 제나라하고 일어나고 계속 그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국 말기가 되어서야 또 돌았어. 전국 말기가 되어서야 이만큼 강력이 넓어졌는데
여기도 사실은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은 격렬하게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그 도난이라고 된 것이, 도난이 뭐냐? 원조선의 말하는 수도가 여기 산동에 있다가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옛나라 제나라 하고 싸움을 끊임없이 한 걸로 식지회복 전쟁이 700년대에 계속 이어오다가 제나라 뭐 옛나라 서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계속했다. 그런 연유에서 바로 한사군, 이러한 싸움 와중에서 이제 한나라가 중국을 제패를 하고 싸움이 확장되는데, 조선의 변방을 지키던 변방성에서 위만이라는 녀석이 군대를 끌고 한복을, 우리 한민족 옷을 입고, 아이고 제가 외반을 지켜주겠습니다 하고 왔다가 배반을 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근데 그 위만조선이 강성에서 강력을 수천 리를 넓혔다. 그랬는데 시간에서 배반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을 살해하고 또 항복하고, 이게 전부 뭐 아들하고, 아들도 들어가 있고 장수 재상도 들어있고 왕자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반란을 해서, 왜냐하면 몇 차례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있어도 견디지 못할 거 우리 그냥 포항에서 편하게나 먹고 살자. 그러면 그 나라를 갖다 한나라한테 바쳤는데, 한나라한테 바치면 그 봉토를 주지 않습니까? 봉토를 어디다 줍니까? 그 점령지 안에서 봉토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봉토 지역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 경계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이 지역을 위만이 큰 영역을 점령하고 있다가 결국은 한나라한테 항복을 해서 갖다 바쳐서 봉토를 받은 이 지역, 한사군은 바로 여기입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점령하고 나서 한나라가 경계를 세운 것이 바로 말장사. 그래서 이 한나라의 장성이 이렇게 여기에 싸움 지역을 먹고 나서 이렇게 확장된다고 보시죠. 그래서 지금 방금 조선의 앞에서 유물로 본 경계는 바로 이쪽에 이렇게 유물이 동일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그 주나라에 의해서 진나라가 강하게, 특히 도의정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군서 계행류가 그때 유교 유학자들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을 시절이지만, 군서 계행류는 바로 유학자가 아니라 우리의 보조 당군조선, 그리고 계행류는 당군조선에 사서 다 태워서 하면서 강력을 넓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그 갑자기 주나라나 진나라 한나라나 갑자기 땅이 커지니까 이 넓은 땅을 이렇게 평정하기도 어려운데 언제 만주까지 쳐들어옵니까? 그래서 조선 땅은 너무 멀고 지킬 수 없으니까 여기서 경계를 정하자. 이게 바로 만리장성의 일이라고 그런 거.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서는 끝까지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장기지간
처음 역사의 인류 문명을 만드는 근원 문명 발생지와 그 이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그 국가를 유지한 땅에는 아주 오래된 인류와 이런 강토의 특색이 확고하고 이 지역은 몇 번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소멸하려는 그 집권자들의 이후에 적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여기는 거의 소진되고 왕장성 이북이 강력으로 말하자면 진한 이후에 이와 같은 강력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진나라 이와 같은 대강토를 이쪽보다도 훨씬 더 평원이 넓고 큰 그 중국 화북 평원과 평원을 이름으로써 이 당군조선은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퇴하는 그 실망감이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막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당군조선의 근계로 결국은 당군이 40지대로 자기가 폐관을 선언하고 이제 당군조선이라는 걸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군웅 팔보 시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폐관하고 나서 열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가 대부분이 이렇게 통합이 고구려가 통합됐지만 고구려의 구려는 옛날 이 이름에 도시의 성을 붙이고 삼국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군조선의 도읍이면서 우리 세계 문명의 기틀이 된 우리 문명의 치원지라고 볼 수 있는 강력은 사실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가 다시 그 당군도 몽도 당군의 아들이라고 표시됐지 않습니까? 당군이 고구려로 승리됐다. 이 부분으로는 좀 문명에 대해서 좀 우리 문명에 또 다른 증거를 좀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유물과 중국의 사서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한민족의 문명은 어느 민족보다도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그 고도의 문명이 자연스럽게 무력이 아니라 평화스러운 하면서 국가 체제를 하면서 큰 강토를 이뤘고 그리고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이어졌다. 그렇지만 승양이 같은 서쪽에 삼쪽에 있던 산족이 중국 평화를 통치하면서 전쟁에 소량으로 중국을 해놓고 아무튼 그런 우리의 민족은 평화의 민족이기 때문에 공자가 나는 혼자가 사는 조선에 가고 싶다. 그때가 조선이라는 게 얼마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중국의 고대사는 바로 한민족의 역사다. 이런 주제에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